안녕하세요. 구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도시공사에서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왔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안감의 A3블록 국민임대 관련된 내용 다뤄드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서울지역에서 나온 거고요. 이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9년 7월 3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오는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거나 미계약분 이제 공급되는 내용이고요. 서울 전역에서 지금 481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먼저 공급되는 지역을 한번 좀 알아보면요. 이렇게 강일지구, 내곡동, 서초동도 있고요. 세곡지구, 신정, 은평, 천왕지구, 이 일대에서 지금 다 공급이 되고 있고요. 공급 지역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 강동구 강일동, 그리고 서초구 내곡동, 강서구 마곡동, 송파구 마천동, 그리고 강서구 내발산동, 마포구 상암동에서도 공급이 되고요. 강남구 유련동하고 세곡동, 자곡동, 그리고 양천구 신정동에서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 오금동에서도 공급이 되고 서초구 우면동, 서초 네이처힐이 공급이 되고 은평구 진관동, 구로구 천왕동, 구로구 항동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됩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서울도시주택공사 SH공사 있죠? 거기 모집공고문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청약 자격, 청약 조건, 청약 신청 관련 내용하고 당첨자 선정 방식 등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공고문을 보면은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듣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공급 내용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총 공급하는 가구 수가 481가구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454가구, 그 주거 약자용 27가구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급 타입이 있죠? 3구, 4구 전용 면적입니다. 5구 타입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이번에 공급되는 타입이 다 이런 타입입니다.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입니다. 보증금 조건하고 임대료 조건이 좀 나와 있죠? 그 입주 예정일은 대부분 다 거의 20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일단 임대 조건이죠. 임대 조건이 또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일단 간단히 보면 상급 타입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2,799만원에 월 임대료가 27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좀 늘리게 되면은 임대료가 이렇게 좀 작아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H 서울도시공사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쭉 나와 있고요. 저는 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전환할 때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정이 되겠죠. 이때 이제 전환이율은 현재 지금 공고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6.7%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좀 많이 내면은 임대료가 좀 저렴한 거고요. 보증금을 좀 적게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약자용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주거약자용은 1층에서 3층 정도에 공급이 됩니다. 이거는 주거약자를 위해서 좀 별도 이제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거약자는 어떤 분들이냐?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 65세 이상인 분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주거약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먼저 입주자격입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공통입니다. 참고로 국민임대는 분양아파트가 아닙니다. 분양전환 되지가 않고요. 오로지 임대로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일단 입주자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만족해야 되고요. 일단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한다는 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공공임대 임차인으로 있다가 불법 양도나 이렇게 전대를 해서 4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은 입주 자격이 없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자산 이런 부분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국민임대에 같이 이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누군가 또 임대주택을 지금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입주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요, 입주 전에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 예, 그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예,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 공통 자격 요건이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다뤄놨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작년에 개정돼서 분양권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분양권 이거 있어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이 내용 달아놨으니까 이 내용 읽어보시고 함께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거예요. 단,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규정 중에서도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데, 국민 임대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때는 예, 주택이 있는 거로 봅니다. 예, 유주택자로 보게 되니까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예, 성년자에 한해서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이 없어서 미성년 뭐 세대주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청약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바운더리에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가구원수별, 이렇게 여기 가구원수별 있죠? 예, 소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금액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일단 신청 자격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가구원 수는 만약에 태아가 있다면은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예, 소득 조건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뭐 기타 자산 포함해서 2억 8천 이하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부채가 있을 때는 그걸 빼주면 되고요. 여기 보듯이 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그리고 부채는 이제 차감하는 거고, 자동차 가액 같은 경우는 2,499만원 이하로 지금 들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두 대가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고년도 이제 기준으로 매년 이제 10%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염두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게 자산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일부 내용만 지금 가져왔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뭐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서 보시면은 예, 소득 기준을 이렇게 산정하실 때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서울지역 국민임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고가 났죠. 그리고 청약 신청은 2019년 7월 11일부터 12일 날 선순위가 먼저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뒤에 말씀드려요. 후순위가 7월 15일 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순위에서 마감이 되면은 후순위는 청약 접수를 받지 않게 됩니다. 7월 22일 날 서류 제출 대상자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상이할 경우에는 소득자산을 이제 소명하라는 이제 통보가 갈 거고요. 요때 이제 소명이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 소명이 안 되면 이제 부적격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회는 2019년 11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 체결은 11월 20일부터 22일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동의서나 이런 걸 이제 제공하게 돼요. 요거는 예, 공고문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청약 신청할 때는 특별히 서류 제출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하게 되면은 서류 제출할 내용은 없고요. 국민임대의 또 특징이 있죠. 예, 공급 신청자 이제 단독 세대주는 예,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지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상구 타입 정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등급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단독 세대주지만은 4구 타입 5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5구 타입은 안되고 4구 타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세대주이지만은 40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하다. 40제곱미터 초과가 되더라도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는 이 타입, 3구 타입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단독 세대주라면은 3구 타입이나 4구 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원래 이제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해서 40제곱미터 초과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SH공사 모집 공고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아무래도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SH공사에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구민임대 청약 신청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하는 타입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 있죠? 타입은 이렇게 지금 3가지 타입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죠. 신청 접수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가구원 수별 50% 이하 해당하는 분들이 이때 청약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1, 2순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월평균에서도 50% 이하가 되고 1, 2순위에 해당이 되면은 이때 신청하라는 겁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 공급, 주거 약자형 모두 공통적으로 좀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서 가구원 수별 50% 이하면은 유의금액 바운드리에 들어오면 되니까요.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1순위, 2순위가 뭐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공급 지역이 있죠? 이 공급되는 그 해당 구하고도 연적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급 지역 관련된 이 연적구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일지구다 이러면은 강동구나 광진구, 송파구 거주자면은 1순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때 거주하고 있으면 돼요. 이 지역 외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 2순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후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 조건 요 정도 이거 초과되고 요 바운드리 있는 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2019년 7월 15일 날 청약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마감이 되면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선순위 여기 선순위 있죠? 신청사 수가 공급세대 300%를 이제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좀 300%가 넘지 않게 되면 이때도 이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순위는 동일합니다. 5구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50% 이하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 바운드리에 들어가면 일단 모두 해당이 되고요. 일반 공급, 주거 약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선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구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있죠? 그거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요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24회 이제 미만 되는 분하고 그 중에서도 가입해 6회 이상 납입한 분은 2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외 분들은 3순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날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선순위에서 만약에 마감이 되면은 후순위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5구 타입 공급되는 지역을 좀 봤는데요. 요런데 강도 마곡지구, 발산지구, 세곡지구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5구 타입이 지금 공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4회 이상 납입이라는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납입 인정 회차입니다. 만약에 연체가 됐을 때는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공고문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납입 인정 횟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이나 아파트 투유 있죠? 아니면은 그 청약저축 가입은행을 통해서 정확히 납입 횟수 확인하고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국민임대 신청 방법은 일단 인터넷 신청, 이게 원칙이죠. 공인인증서 통해서 할 때 신청하시는 분 본인의 뭐 무주택 여부, 그 세대의 무주택 여부, 월평균 수도 이런 내용들을 지금 넣게 돼 있고요. 이 내용은 만약에 이렇게 넣었는데 나중에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그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연습하는 또 내용들도 있으니까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기 전에 연습하시면은 신청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요약입니다. 국민임대 일단 신청 선순위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후순위는 15일날 한다는 내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면적별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가 서로 틀렸죠?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물론 이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 뭐 고령자나 장애인 중 인터넷 청약 신청이 이제 불가능하신 분은 직접 방문 신청은 가능한데요. 이때 여러 가지 뭐 준비해 갈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좀 일단 참고해서 좀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SH 청약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신청이 됐을 때 그럼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0 미만, 여기 3구하고 4구 타입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이런 분들이 먼저 배당이 되고,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수준, 요 소득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그 뒤에 거주지 우선이라는 거죠. 거주지 우선은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1순위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다른 거로 볼게요. 만약에 세곡지구다. 그러면은 1순위가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송동구, 송파구, 용산구 거주자가 여기 신청하게 되면은 1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경쟁이 되면은 미성년 자녀 수가 만약에 3명 이상이다. 이런 분들이 또 먼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같다. 이럴 경우에는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배점 기준표를 보면 여기 배점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똑같다면 이제 추첨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공급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 또한 많은 분들이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서울시입니다. 해당 자치구가 아니에요. 연속 거주기간 만 19세 이후부터 거주기간을 따져서 만약에 5년 이상이면 3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게 되고요. 만 65세 직계존속 1년입니다.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또 3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그러니까 태아를 포함해서 3자녀 이상의 경우에 3점이 또 부여가 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횟수가 또 60회 이상이면 또 3점이 부여가 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또 3점, 공제부금 적립자 3점, 그리고 사회 계층 취약자에 속한 분들 또 3점이 부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점 내용 관련해서 사회 취약계층 관련된 내용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해당이 되면은 3점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 50제곱미터 초과 5구 타입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여기 있죠? 아까 24회 납입 이런 분들이 먼저 우선 공급이 되고요. 이 중에서도 또 미성년자 3명 이상인 분들한테 먼저 공급이 되고요. 아까처럼 일반 공급 배점 기준으로 이렇게 따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부양가족 수 있죠? 부양가족 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자를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 구성원 전원 이런 분들이 부양가족 수에 해당되는데, 또 그런 부양가족은 또한 그러니까 자격검증 대상에 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자의 이제 형제 자매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부양가족 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미성년자거나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부양가족 수로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서울 국민임대
기준으로 보면은 2000년 7월 4일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부양가족수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1959년 7월 3일 이전 출생자도 당일을 포함해서 출생하신 분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점도 있지만 또 감점 기준도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하시더라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 감점이고요. 또 5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점. 그리고 이 외에 뭐 계약 사실이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소득 조건 때문에 또는 자산 보유 기준 때문에 퇴거한 경우는 그런 경우로 퇴거했을 때는 감점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주거 약자형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3구 타입, 4구 타입 똑같죠? 가구 원수별 50% 이하 이런 분들한테 먼저 공급이 되고요.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주지를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거주지를 예,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점이 있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청약저축 순위가 일단 24회 이상 납입한 분이 일단 1순위가 되고 1순위 먼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거약자용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인데 예, 좀 유사하지만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죠. 부양가족수, 연속거주기간 예, 이것도 좀 동일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회차 이것도 좀 동일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2급 이상인 경우에 2점, 뭐 3급 이하일 땐 1점,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수가 배정이 되고요. 감점 기준은 일반 공급하고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거 약자형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입주자 선정 방법은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은 앞서서 좀 언급을 했지만은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가 되고요. 이거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게 되고 당첨자 발표 11월 8일 날 하고 11월 20일부터 20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뭐 강일지구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런 거 하실 때 뭐 단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형 면적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산 추첨으로 해서 단지나 이렇게 동호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방식이니까 일반 민간 분양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아까 1순위 말씀드렸죠. 5구 타입 같은 경우 24회 납입 그리고 연체되신 분은 납입 금액을 바로 넣는다고 해서 바로 납입 횟수가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체 기간에 따라서 좀 차별이 되고 그런 내용 제가 간단히 좀 다뤄놨고요. 예, 이 내용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임대 관련된 내용은 진작에 좀 많이 올려놨어요. 일반적인 내용들 지금 올려놨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는 어느 지역에 나와도 예, 유사한 조건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 좀 바뀐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바뀐 거는 해당 구뿐만 아니라 연접지구까지 다 1순위에 해당한다는 거. 그 내용 정도 일단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 참고하시고 입주자 문집 공고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